오늘 연기 연습 방법을 공개하려고 생각했을 때 해도 되나?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방법을 알면 연기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지금 당장 연기 연습에 활용할 수 있고, 활용을 하면 바로 연기 결과가 바뀌고 본인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연기 연습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연기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혼자서 몇 개월을 독학을 해도 연기 실력은 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연기 연습을 안 할 수도 없고, 연습실에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연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 단원들에게 알려주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방법이에요. 아마 10분 동안 영상을 보고 나면 뭔가 깨달은 느낌이 막 들면서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행동에 옮겨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연기 연습 방법 30가지 알려드릴게요. 큰 틀에서 3가지의 맥락으로 다룰 거고요. 그 속에서 낱개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디테일한 연습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다양한 상황, 다양한 말. 연습하고 있는 독백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분석과 암기가 끝났다고 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각자가 독백이 있다면 그 독백을 꺼내놓고 그걸 보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연기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대사를 다양하게 입에 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대사의 말들을, 그 언어들을 질감을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서 막 식감을 음미하듯이 대사도 음미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예시를 소개해 볼게요. 여기 옆에 보이시죠? 첫 번째, 걸어 다니면서 대사 쳐보기. 두 번째, 달리면서 대사 쳐보기. 세 번째, 찬물로 샤워하면서 대사 쳐보기. 네 번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대사 쳐보기. 다섯 번째, 양치질하면서 대사 쳐보기. 여섯 번째, 무릎 꿇고 앉아서 대사 쳐보기. 일곱 번째, 누워서 이불 덮고 대사 쳐보기. 여덟 번째, 누워서 베개를 끌어안고 대사 쳐보기. 아홉 번째, 이불 뒤집어 쓰고 대사 쳐보기. 10번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플래시를 켜놓고 그 빛을 보면서 대사 쳐보기. 굳이 각 잡고 연습실을 안 가더라도 집에서만 해볼 수 있는 연기 연습 방법이 이렇게 최소 10가지가 돼요. 하나의 대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음미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색다른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발견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거라서 절대로 말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둔 그 컨셉에 갇혀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그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말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와 같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틈틈이 연습을 하다 보면 대사를 까먹을 수가 없어요. 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튀어나올 정도로 입에 붙습니다. 이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입에 붙여놔야 나중에 현장에 가더라도 감독님이 이렇게 해볼래요? 저렇게 해볼래요? 라고 디렉을 줬을 때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실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둔 틀의 연기를 맞춰서 고정화를 해서 연기 연습을 하면요, 현장에 가서 디렉을 받았을 때 뇌정지가 옵니다. 왜냐면 나는 그런 형태로 말을 내뱉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매체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에게 이런 수용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 단계에서 첫 번째로 다양하게 말을 뱉어보는 게 중요해요. 아마 그날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위 10가지 상황의 말들이 다 바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세우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언어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연습할 상황이 있을까요? 5가지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옷을 갈아입으면서 대사를 해보기. 두 번째, 빨래를 개면서 대사해보기. 세 번째, 청소기를 돌리면서 대사해보기. 네 번째, 설거지하면서 대사해보기. 다섯 번째, 화장실에서 용변을 넣으면서 대사해보기. 또 야외에서도 한 5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대사 쳐보기. 두 번째, 지하철 기다리면서 대사해보기. 세 번째, 버스 지하철에서 친구랑 통화하는 척하면서 대사해보기. 네 번째, 밤에 조용히 산책하면서 대사해보기. 다섯 번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대사해보기.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양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이요,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대사의 목적이나 컨셉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말에만 집중해서 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나를 맞춰서 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말이 각 상황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포착해보세요.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뉘앙스나 어떤 강조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기 연습을 하다 보면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연기를 분석하고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결과 행동으로 제대로 옮겨보지도 못하고 지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컨셉만 과다하고 알맹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 상황에 자신을 맡겨놓고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연기를 연습하든 지정대사를 연습하든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첫 행동입니다. 첫 행동을 제대로 설정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하지도 않고 연기를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시작을 해요. 혹은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 대사에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는 사람을 집중시킬 수도 없고 연기하는 본인도 몰입의 상태에 빠르게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대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첫 행동을 제대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대사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도 그쪽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나는 자신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몇 번 빼고서는 오디션 지원한 적도 없어요. 그게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이 대사를 연습한다고 쳤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도 첫 대사를 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래도 이렇게 대사를 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오디션장에서 대사를 하거나 수업에서 발표를 하게 될 때 그 상황이 주는 긴장감 때문에 첫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대사를 먼저 쳐버려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자극, 충동, 사고, 생각이죠. 발화, 말하는 거, 행동이 나오든 자극, 충동, 사고, 발화, 이 단계를 거쳐서 대사가 나와야 하는데 이때 이 앞단에 자극과 충동 단계에서 들숨과 행동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위 대사를 하기 전에 어떤 첫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한 10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1번, 껌을 씹는다. 2번, 손톱을 물어뜯는다. 3번, 땅을 보면서 먼지들을 이렇게 발로 차면서 대사를 한다. 4번, 커피를 마시면서 한다. 5번, 하품을 하면서 한다. 6번, 기지개를 펴면서 한다. 7번, 상대를 3초 동안 응시한다. 8번, 허공을 3초 동안 응시한다. 9번, 의자의 뒤로 기대서 대사를 한다. 10번, 담배를 피우면서 대사를 한다.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첫 행동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 10가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첫 행동을 통해서 그래도 그쪽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라는 대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번, 손톱을 뜯는다가 있잖아요. 그 손톱을 처음에 뜯으세요. 그래도 그쪽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해보세요. 대사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물쭈물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첫 행동을 가지고 대사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첫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대사는 무궁무진하게 바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분석한 틀이 있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합당하고 상식적인 첫 행동을 반드시 찾으세요. 그리고 연기를 하기 전에 그 첫 행동에 집중을 해서 대사에 몰입하세요. 그리고 오디션장에서 지정 대사를 받으며 대사를 눈으로 빠르게 훑고 첫 행동을 빨리 설정하세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편한 첫 행동 몇 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해보면 좋겠죠.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드니로 있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드니로는 브랜드보다, 이제 말론 브랜드로 얘기하는 건데, 말론 브랜드보다 훨씬 심하게 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껌이나 담배를 갖고 하는 동작이나 통해서 캐릭터를 드러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드니로도 첫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릭터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첫 행동이 좋을지 고민해보고 몇 가지 레퍼런스를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어두면 좋겠죠. 세 번째, 무의식 쌓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인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건드려야 돼요. 1번과 2번 같은 연습들을 하다 보면 나의 무의식에는 자연스럽게 인물에 대한 생각들로 조금씩 차오르게 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촬영장에서 인물로서 애드립을 하거나
연기를 하다가 어떤 충동을 받아서 그 내가 인물로서 리액션을 했다는 경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배우들의 경험은 연습 과정에서 무의식을 잘 쌓아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무의식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5가지 정도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인물과 어울리는 의상을 찾는다. 두 번째, 인물과 어울리는 헤어나 메이크업을 한다. 세 번째, 인물과 나의 대사의 상황에 어울리는 공간에 찾아가서 대사를 한다. 4번, 인물로서 에세이나 일기를 써본다. 5번, 인물과 가까운, 인물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찾아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물과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의상을 고를 때도 이 옷보다는 좀 저 옷이 더 좋은데? 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 인물과 가까워지기 위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면, 의상, 메이크업, 헤어 등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내면, 에세이나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내면을 건드려 보세요. 의상을 찾고 메이크업을 하고 일기를 쓰면서 고민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인물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나만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맨몸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연기 연습하지 마세요. 주입식 공부처럼 책상에 앉아서 연필을 들고 대본에 낙서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수업 시간에 별도의 야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사와 어울리는 공간에 가서 대사를 이렇게 치다 보면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강의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랑은 다른 표현과 감각들을 발견하는 단원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인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대사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연기 연습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남은 방법들은 저희 제자들을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연기 연습 방법에 진짜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위에서 이제 크게 3가지 맥락으로 한 30가지 세세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하루에 1개씩만 적용해도 한 달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연기 연습 방법들을 통해서 인물과 가까워지는 과정들을 보내보길 바래요. 그리고 연기 연습이요, 늘 즐거울 수는 없어요. 힘든 게 정상입니다. 힘든 게 정상인 이유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연기하는 그 인물이 반드시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랑 100% 똑같은 인물을 연기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나랑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듦은 당연히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 힘듦만 감수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아보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도 하기 싫고 막상 연기 연습을 해도 막 머리만 아프고 그렇다면 아마 스스로 명확한 연기 방법을 모르거나 연기 연습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연기 연습을 하면요, 습관이 굳어지고 이상한 쪼랑 그 나쁜 습관들만 배워요. 내가 만약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분들은 독하게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해도 혼자서 운동 루틴을 짜서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PT를 끊어야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너무 의지가 박약하다면 유튜브로 팁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보다는 학원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래요. 혼자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유형이 뭘 연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연습실에서 너무 지루하다, 연기 연습이 재미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저희 단원들도 저희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모두들 그런 말들을 했고, 상담 때도 저한테 연기 연습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연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단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연습할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의지력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지력도 선생님들께서 시스템을 짜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시간들이 없어요. 이미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의지력을 높일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하루에 하나씩 잘 마스터하시면서 한 달 동안 자신의 의지력을 테스트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